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66살 이은자라고 합니다. 결혼 후 35년을 성실하게 살았고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 둘은 미국으로 이민가 살고 있어서 요즘은 조용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엔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엔 근처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다 돌아오곤 합니다. 혼자라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거더라고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갑자기 깨어나는 날이 있더군요. 올해 봄 벚꽃이 막 피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익은 손글씨로 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마포여상 40기 동창회 초대장.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7년. 그 긴 세월이 흘렀는데 이 나이에 무슨 동창회야 하며 피식 웃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 봉투가 자꾸만 제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떠올랐죠. 한기훈. 하얀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늘 조용히 책을 읽던 그 남학생.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말은 못 붙였지만 쉬는 시간마다 교실 창가에 앉아 그 사람을 몰래 바라보던 그 기억.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감정은 낫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가지 말까? 괜히 혼자 추억에 젖어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한 번쯤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했어요. 손이 자꾸 떨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신 차려, 이은자. 그냥 친구들 얼굴이나 보는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심장은 자꾸만 빨리 뛰었죠. 동창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어머, 은자야? 너 정말 은자 맞아? 세상에 하나도 안 변했다 너. 다들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머리도 희끗했지만 웃는 얼굴은 여전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렇게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멀찌감치 서 있던 남자 한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은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나이에 맞지 않게 반듯한 어깨, 그리고 익숙한 눈빛. 한기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는지 천천히 걸어와 말을 걸더군요. 은자 맞지? 이은자. 그 순간 제 시간은 멈췄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기훈 씨, 하하.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도 조심스레 악수를 했습니다. 손끝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 가족, 지금의 일상들. 기훈 씨는 퇴직 후 자영업을 한다고 했고 요즘은 혼자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다음에 따로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정말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몇 번이고 만났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공원 산책도 했고요. 젊은 시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은자야,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안.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늦었네. 전화가 자주 끊기고 문자 답장은 점점 뜸해졌고 무엇보다 약속을 자꾸 바꾸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점점 제 마음속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또 약속을 취소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용한 골목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의 맞은편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 곱게 말린 머리,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의 따뜻했던 눈빛이, 나를 향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훈 씨는 저 혼자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사람의 향수 냄새조차 역겨워졌습니다. 그리움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감정은 결국 제게 또 다른 상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질 못했습니다. 커튼을 내린 채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만 있었어요. 거울을 보다 말고 괜히 한숨만 쉬게 되고 내가 뭐 한다고 하는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침이면 억지로 밥을 지어놔도 숟가락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밤이면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던 모습. 한기훈 씨의 따뜻한 미소가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었던 순간. 혹시 그 여자도 나처럼 믿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여럿을 만나고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사이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네요.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다정하고 부드럽고 사람을 방심하게 만드는 그 말투. 하지만 제 귀엔 너무 뻔뻔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혹시 내가 뭐 실수했어요? 은자 씨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연락 줘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또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자꾸 저 자신을 설득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더는 속지 않겠다고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조용히 그 사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가 운영하는 식당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의 SNS 계정을 들여다봤고 동창회에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들은 이야기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기훈 오빠? 그 사람 원래 좀 그래. 사람 좋아 보이잖아. 근데 여자 관계는 복잡해. 은자야, 혹시 그 사람한테 빠진 거야? 조심해. 예전에도 여자들한테 상처 많이 줬어. 저는 멍하게 앉아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믿기 힘들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난 그 사람한테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는데 결국 난 그 수많은 여자 중 하나였던 거구나. 분노, 슬픔,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눈 돌리지 않기로요.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친구 한 명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기훈 오빠네 와인바 어때? 요즘 그쪽 가게 분위기 좋다던데. 그 순간 저는 아무 말 없이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재킷에 모자를 눌러 쓰고 그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는 아늑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기훈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도 여전히 멋스러웠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여자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는 한 여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장난기 섞인 눈웃음까지.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리는 습관적인 제스처였죠. 그때 같은 동창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훈 오빠는 원래 여자들 다 잘 챙기잖아. 그래서 옛날에도 인기 많았잖아. 주변에선 다들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딱 정리되더군요. 그래,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이미 진실을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외로워서 그 감정을 믿고 싶었던 거지. 잠시 후 그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은자 씨 여기까지 왔네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 좋았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가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훈 씨, 참 바쁘시더라고요. 여자 챙기느라 말이에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됐어요. 이젠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말고도 마음 준 사람들 부디 더는 상처 주지 말고 사세요. 그의 눈빛에서 잠시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저는 뒤돌아서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고 서울의 봄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한때는 진심이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게 저한텐 더 큰 위로였습니다. 속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아프더라도 제대로 마주하는 게 낫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평구 골목 어귀에 줄지어 선 가로등 불빛은 마치 고요한 무대 조명처럼 길게 뻗어 있었고 늦은 시간인데도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잊고 살았던 걸까? 그 사람이 건넨 몇 마디 말에 이렇게 흔들릴 줄은. 내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었나? 자책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서러웠던 건 또다시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발신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경희 언니. 고등학교 시절 제일 친했던 친구였지만 결혼 후 경기도로 이사간 뒤론 연락이 뜸해졌던 언니였어요. 은자야 동창회 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서 문자해봤어. 무슨 일 있었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레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제 너무 힘들었어. 그래, 내 얼굴 보니까 나도 속이 쓰리더라. 경희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고향집 이불처럼 제 마음을 살며시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었죠. 잠시 망설이던 언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기훈 씨한테 마음 줬었니? 조금 그랬던 것 같아. 에휴, 은자야 그 사람 원래 좀 유명했어. 여자한테 살갑고 잘해주긴 하는데 진심은 아니었던 적이 많았어. 예전에도 그런 얘기 돌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 눈엔 이미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작 저는 순진하게 혼자만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만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 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경희 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참 위로가 되더군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주는 듯 했어요. 언니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마주 앉아 뜨거운 커피를 나눠 마시며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을 꺼내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자야, 사랑이 뭐 거창한 게 아니야. 우리 같은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뛴 것만으로도 어쩌면 축복이야.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넌 아직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다그치지 않고 다독여주는 그 느낌. 그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있던 어느 날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또다시 시끄러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기훈 오빠, 또 사고 쳤다더라. 이번엔 다른 여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대. 진짜 이제는 동창회 얼굴 들고 다니기도 민망하겠네. 믿기 힘들었지만 한기훈 씨가 만났던 다른 여성에게 돈을 빌렸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몇몇 동창들은 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그의 레스토랑도 손님이 줄어든다는 말이 돌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허전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조금은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기훈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길지 않은 문자 한 통. 은자 씨 미안했어요. 나도 이제 좀 내려놓고 살려고요.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젠가 그가 정말 후회하게 될 날이 오더라도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요. 그 후로 저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공덕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를 사고 점심엔 작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그 평범한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조용히 공부만 하던 한 남자, 김영배 씨. 은자 씨, 혹시 다음 동창회엔 꼭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핸드폰을 내려놓은 제 가슴이 아주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배 씨라면 그 시절 내 눈엔 늘 그림자 같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심장은 아직 조심스러웠고 상처는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제 마음은 아주 조금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김영배 씨에게서 연락을 받은 뒤 제 마음속에 오래간만에 이상한 떨림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왜 지금 와서? 생각은 복잡했지만 어쩐지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김영배.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였죠. 당시엔 그리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필요할 땐 아무 말 없이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영배 씨가 10수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온 이유,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동창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속으로는 이젠 이런 자리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여전히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들 사이로 한 사람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김영배 씨. 그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은자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영배 씨, 이렇게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우리는 사람들이 덜 붐비는 조용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늘 조용하고 다정했던 모습이 좋았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럼 왜 그땐 말 안 하셨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은자 씨가 한기훈 씨를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느라 정작 곁에 있었던 따뜻한 시선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은자 씨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예요. 늦었지만 제 마음 전하고 싶어서요. 그 말은 어떤 기대도 강요도 없는 순수한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학창 시절의 추억, 가족 이야기, 살아온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웃었고 가끔은 서로의 상처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자 씨, 앞으로 부담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가끔 친구처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조금씩 편안한 친구처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덕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상을 나누기도 했고 마포구의 골목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소란이 찾아왔습니다. 한기훈 씨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 그가 만났던 여성 중 한 분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여성은 동창의 단톡방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저인호 씨 일로 경찰 조사받게 됐어요. 혹시 저 말고도 피해보신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순식간에 채팅방은 뒤집혔고 그동안 침묵하던 여성들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돈 빌려준 적 있어요. 민호 오빠한테 선물 사달란 말 듣고 카드 쓴 적도 있는데 이제야 다들 진실을 아는구나. 그 사람의 진실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한편으론 씁쓸했고 또 한편으론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결국 진심 없이 쌓은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날 밤
저는 김영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배 씨, 오늘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저도 방금 친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참 씁쓸하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자 씨,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상처받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제게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감정을 나누는 방식이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그런 사람 곁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날 이후 제 마음속 문은 조금 더 활짝 열렸습니다. 이은자의 삶은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배 씨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그제야 다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네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창의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한기훈 씨 사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 사람은 동창의 단톡방에서 퇴장 처리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끝나는구나.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살다가도 속은 그렇게 텅 비어 있기도 한 법이죠. 며칠 후 김영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자 씨,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잠깐 바람 쐬러 나들이 가실래요? 솔직히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조금은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누군가의 진심 앞에선 다시 따뜻해질 수 있겠지. 주말 아침 저희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은 거의 다 져 있었고 그 자리를 연두빛 새잎들이 채우고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산책길은 따스한 초록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김영배 씨는 여전히 조용했고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은자 씨,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젊었을 땐 그렇게도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요즘은 그런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땐 말 못하고 지나쳐버렸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찡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오랜 세월을 지나도 잊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희는 참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잊고 지낸 옛날 이야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상처들, 때론 소소한 일상 속 웃음까지 마치 어린 시절 친구처럼 한 발 한 발 천천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가기도 했고 집 앞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은자 씨, 다음 달 동창회 모임 있잖아요. 혹시 그날 제가 은자 씨 옆에 서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긴장감이라기보다 정말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배 씨, 저도 그날 꼭 옆에 서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상처도 깊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상처가 깊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면도 있지만 누군가의 진심 하나에 그 단단했던 마음이 다시 말랑해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곁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은 참 조용히도 흐릅니다. 그렇게 어느덧 동창회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모임은 마포 근처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열기로 했고 저는 약속대로 김영배 씨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참 묘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 나가는 일조차 부담이었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옆에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든든한 일일 줄은 그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모임장 입구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친구들이 도착해 있었고 분주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자 왔네. 어머나, 김영배 씨랑 같이 오셨네요? 잘 어울린다. 정말 보기 좋아요. 다들 환한 얼굴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예전 같으면 중심을 잡던 친구들, 항상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던 이들이 오늘따라 어쩐지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기훈 씨 사건 이후 사람들 마음속 균형이 바뀐 걸까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조금씩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정갈한 음식과 따뜻한 술잔이 오가던 중 자연스럽게 조심스레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노 오빠, 그 일 이후로 완전 잠수 탔다며? 듣자 하니 그 여성분들한테 합의금 꽤 냈대. 재산도 많이 줄었다던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물잔을 들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씁쓸함이 없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래, 결국 인생은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구나. 진심 없이 살아가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법이지. 그날 저녁 김영배 씨는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잔을 채워주고 좋아할 만한 반찬을 제 쪽으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자상한 손길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고 주변에서는 그런 저희를 조용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경희 언니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은자야, 너 진짜 복 받았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다정한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김영배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은자 씨, 잠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저를 모임장 바깥의 작은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늦봄의 밤바람은 살짝 차가우면서도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아끼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 씨,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오래 품으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니? 무슨 설렘이니? 저도 그런 거 다 잊고 살았는데요. 그냥 같이 걷고 싶다는 마음, 옆에 있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도 그냥 서로 아껴주고 따뜻하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거면 전 충분합니다. 그 말은 무엇 하나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말이었고,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상처까지도 조용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배 씨, 그 말 참 고맙네요. 저도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포의 골목길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준 듯 조용히 길을 밝혀주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후반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한 거예요. 아물지 않을 것 같던 흉터도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천천히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진심으로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행복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거창하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침이면 공덕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꽃화분에 물을 주고 가끔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그렇게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평범함이 어느 순간부터 참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 곁에 김영배 씨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희는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각자의 시간이 있고 지켜야 할 거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제 하루 속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드셨다면 따뜻한 차 한 잔 꼭 하세요. 그렇게 짧은 문자 하나, 소소한 안부 한 통이 이제는 제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됐습니다. 가끔은 둘이 한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영배 씨, 우리 젊었을 땐 이 한강이 이렇게 예쁜 줄도 몰랐죠? 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말해요. 은자 씨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이 더 예뻐 보이는 거겠죠. 그 말을 들으면 아직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살짝 화끈거리기도 해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설렘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영배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은자 씨,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린 지금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깊고 단단한 온기가 흐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에겐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별것 아닐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산책, 그리고 한마디 안부. 하지만 그게 저희 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로 조용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골목길, 한옥기와 지붕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 안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지금도 제 거실벽에 걸려 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참 많이 늙었고 주름도 깊어졌고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참 따뜻해져요. 아, 나는 참 잘 살아왔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상처에 아파했던 날도 많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한때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배신에 몸서리치기도 하고 그랬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고 잊히고 결국은 진심만이 남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행운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사람, 김영배 씨,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 인연이라는 건 정말 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봐 줄 사람이 꼭 찾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저처럼 삶의 끝자락이라 여겼던 순간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잊고 지냈던 마음이 다시 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평범한 일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이고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사랑에 상처받기도 하고 믿음에 배신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혼자가 되어 아주 긴 시간 동안 아파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더라고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세요. 인생은 이상하게도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데려오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당신 곁에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행복 하나가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자리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